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망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쌈 정식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보쌈 정식인데요. 자, 보쌈, 다들 참 보쌈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보쌈만큼 참 돈 주고 사 먹기 아까운 것도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쌈 너무 비싸죠? 뭐, 소자가 막 2만원, 2만 5천원, 뭐, 중자 3만원, 대자 3만 5천원.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집에서 해 먹으면 훨씬 저렴하고, 사실 이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저와 같이 집에서 보쌈 정식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배추를 이렇게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이 배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절여서 이렇게 바깥에다 놓고 이렇게 싸먹는 용도로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추 사는데요. 올해 배추가 굉장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단돈 990원. 단돈 990원에 배추 이렇게 사와봤고요. 자, 일단 배추의 껍데기를 벗겨봐야 되겠죠? 예,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배추의 포장을, 야, 포장 잘 해놨네. 야, 뭐지? 배추의 포장지를 벗겨주시고요. 자, 이게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 이거 같은 경우엔 남은 거는 제가 한번 금요일 정도에 이제 칼국수를 만들 때 겉절이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굉장히 크죠? 이건 버릴 부분인데, 이렇게 더우실 때 모자 대신에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굉장히 여름에 유용한 제품이고요. 자, 그리고 껍데기를 지저분한 부분 몇 개는 껍데기를 벗겨주셔야 됩니다. 더러운 껍데기는 가라! 난 깨끗한 부분만 먹겠다. 자, 껍데기 좀 제거하다 보면 이렇게 깨끗한 부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배추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접시에 배추를 먹을 만큼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먹을 만큼만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한 이 정도 배추 사용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절이려면 좀 큰 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통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큰 통 깨끗이 한번 씻겨 주시고, 자, 씻어서 한번 이쪽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한번 씻어 주세요. 어차피 절여야 되기 때문에. 자, 씻어서 넣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깨끗이 씻은 거는 소금으로 이제 절일 건데요. 자, 이렇게 굵은 소금 하나 준비해 주시고, 한 수저를 써서 이렇게 슉슉슉슉 뿌려주세요. 슉슉.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푸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골고루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아이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넣어서 골고루 잘 절여질 수 있도록 소금을 너무 아끼지 않아야 이게 배추가 잘 절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쏙쏙쏙쏙 톡톡톡 이렇게 털어주듯이 물을 좀 뿌려주세요. 톡톡톡톡톡. 소금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잘 뿌려주세요. 또 이쪽 구석에다가 또 이렇게 소금을 잘 뿌려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대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한번 절여볼게요. 자,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좀 위치도 바꿔보고요. 뒤적뒤적 해서 잘 절여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소금도 좀 발라보고, 소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소금을 좀 팍팍 해가지고 팍팍 절여볼게요. 소금물로 이렇게 되도록 쫙쫙 뿌려보고요. 그래서 이제 대략 1시간 정도 지난 모습인데요. 많이 숨이 죽었죠? 많이 얘가 숨이 죽어서 이제 좀 기가 많이 죽은 모습이고, 자, 이렇게 구부려도 이게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유연하게 되는 게 이제 절여졌다는 증거겠죠? 계속해서 절여보겠습니다. 맛있겠네요. 아주 배추가. 냠냠. 자, 그리고 그동안에 이 무와 이 생굴을 이용해서 이제 보쌈과 함께 먹을 무생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절여놓은 그 배추를 딱 넣고 보쌈을 새우젓에 딱 찍어서 딱 올리고, 그 다음 거기다가 이제 굴 무생채 쫙 올려서 딱 올리고, 거기다 이제 마늘 쌈장에 찍어서 딱 올리고 싸가지고 먹으면 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걸리 한 잔 쫙 먹으면 와, 이거죠. 착할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물을 한번 갈아볼 텐데요. 이 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0g 정도 됩니다. 700g 정도가 되는 물을 한번 무생채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썰어주는데, 자, 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겠죠? 네, 손이 다치면 이제 가족들이 걱정하고 슬퍼하기 때문에, 아이고, 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는 맛, 넷째는 늘둥이, 다섯째는 막내. 자, 그리고 이렇게 뒤에 한번 중간에 이렇게 좀 치워주셔야 이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면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제 제 기술인데요. 이 돌려깎기 해가지고 돌려깎기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안전을 최대한 주의해 주시고요. 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서, 자, 한순간의 실수로 이제 병원 신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 정도 남은 거는 그냥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제가 최근에 무생채를 벌써 이걸로 한 3번째 만드는 거라 굉장히 능숙한 상태인데요. 저번에 2번째 만들었을 때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지만, 굉장히 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어쩔 수 없나 싶었는데,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물기를 꽉 짜주면 또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물기를 좀 많이 짜가지고 물기를 많이 없애서 한번 무생채 해볼게요. 자, 무생채도 일단 좀 절여주셔야 됩니다. 소금에 절여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붉은 소금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수저, 2수저 정도 이렇게 뿌려놔 주시면 이게 물기가 쫙 빠지고 소금에 간도 배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적뒤적 해서 이제 골고루 소금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30분 정도 이렇게 절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절여주시면 이렇게 물기가 밑에 나오고요. 이렇게 무가 숨이 죽어서 말랑말랑해집니다. 이렇게 채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물을 한번 담아보면 되는데요. 물기를 쫙 빼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물기가 있는 거 나름의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또 살아가는 어떤 스타일이 있지만 오늘은 물기 없이 물기를 쭉 빼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물로 한번 좀 씻어내 주시고요. 자, 너무 짤 수 있죠? 소금으로 해놔서. 그래서 이제 물로 한번 이렇게 씻어주시고 이렇게 한번 꽉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꽉 짜면 이게 무가 절여졌기 때문에 자, 잘 안 부서지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물기가 쫙 빠집니다. 이렇게 쭉 빠지죠? 쭉쭉 빠져라. 쭉쭉 빠져라. 쭉쭉 물기를 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좀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힘을 좀 주시고, 자, 이렇게 물기를 좀 쫙 빼서 꼬들꼬들하게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고요. 자,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좀 가만히 둬가지고 물기 좀 자연적으로 더 빠지도록, 자, 한번 이렇게 눌러볼까요? 야차. 아이고, 채가 망가질 뻔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물기 좀 빠지게 이렇게 좀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까 배추 절여 놓았던 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구부러져도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유연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잘 절여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아이들이 유연해졌습니다. 이렇게, 베리 유연. 유연. 자, 그래서 이거는 좀 한번 씻어야 돼요. 씻어서 한번 다른 접시에다가 담아 볼 텐데요. 자, 이것도 물기를 좀 빼야 되기 때문에 채를 또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받칠 것도 이렇게 준비해서요. 이거를 먹기 좋게 썰면서 여기다 한번 올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잘 씻어야지 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쭉 찢어서, 자,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서 물기를 빼볼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이제 보쌈 하면 여기다 보쌈을 딱 올려놓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냠 먹는 거죠. 아우 맛있겠다. 아 배고픕니다. 굉장히 오늘은 식사를 안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뚝 썰어서 소리가 아주 상쾌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하다가 깨달은 건데 이 손으로 이렇게 찢으려고 하니까 자꾸 모양이 이렇게 예쁘지 않게 삐뚤빼뚤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이게 이렇게 절단면이 예쁘게 되면서 이제 음식점에서 하는 것처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음식을 할 때 모토가 음식점처럼 만들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음식점 스타일로 M 스타일 아니라 음식점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씨는 요즘 뭐하고 지낼까요? 잘 안 보이시는데 잘 지내시기를 기원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씻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물기가 좀 빠질 수 있도록, 자, 벌써 물이 이렇게 흥건히 생기죠? 자, 이거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체에 받쳐서 자, 좀 물기를 빼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보쌈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앞다리살이고요. 앞다리살 보쌈용으로 한번 구매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뉴스 기사 보니까 무슨 뭐 앞다리살이 되게 귀하대요. 귀한 게 아니라 원래 삼겹살이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앞다리살보다. 근데 이제 요새 웰빙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적은 이제 앞다리살 그런 어떤 수요도 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돼지 독감인가요? 뭐 그런 게 유행을 해가지고 이제 돼지 물량이 좀 줄어가지고 이제 앞다리살이나 그런 거를 이제 소세지 같은 거를 만들 때 쓰는데 이제 그게 물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다리살이 많이 비싸졌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트 같은 데보다는 확실히 동네 정육점이 훨씬 싸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100g에 1,000원.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한 근에 6,000원입니다. 한 근에 6,000원에서 1,000원에서 1kg 이렇게 사왔고요. 자, 1kg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1kg면 사실 일반적으로 성인이 이제 고기 먹을 때 한 1인분에 200g에서 250g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4명이 먹을 거기 때문에 1kg 하면 적당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고기를 좀 접시에다가 덜어보고요. 접시에다 이렇게 덜어서 그러면 이제 약간 핏기가 있죠? 그래서 이 핏기를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물에 헹궈보고요. 이야, 고기가 상당히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껍데기까지 달려있어야 진정한 보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껍데기까지 달려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살짝 물에 담가가지고 살짝만 핏기를 빼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보쌈을 끓일 물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된장, 그리고 커피, 그리고 이 월계수잎과 미림을 씁니다. 근데 이제 월계수잎은 사실 좀 안 썼었는데 제가 큰맘 먹고 한번 구입해 봤고요. 이게 이제 손으로 선별한 월계수잎 해가지고 이게 2,000원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2,200원인가? 그런데 이게 손으로 선별하지 않았으면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긴 하는데요. 자, 큰맘 먹고 산 거 한번 보쌈에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게 없을 때는 그냥 된장 커피만 이용해서 해도 이제 돼지고기가 싱싱하다면 뭐 크게 문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싱싱하신 분들은 그냥 된장 커피 해서 하시면 되고요. 뭐 한 스푼씩 이렇게 넣으셔서 하면 되고, 자, 뭐 우리 집 돼지고기는 좀 안 싱싱하다 그러면 이제 월계수잎이나 소주, 뭐 미림, 그리고 뭐 다른 기타 향신료 이렇게 이용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적당량 이제 해주시고 불을 킨 상태고요, 지금. 자, 월계수잎은 좀 미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선별한 이 월계수잎 이렇게 따가지고요. 튼실하고요. 특유의 향기가 좀 있네요. 약간 녹차 같은 향기도 나고, 이게 냄새 잡는 데는 꼭 월계수잎을 쓰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의 나뭇잎 같네요, 그냥. 자, 그래서 한 3장 정도 이렇게 써서 해보도록 하겠고요. 통후추 같은 거 있으신 분은 통후추 쓰셔도 좋겠죠? 자,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된장 한 스푼 정도 좀 넉넉하게 담아서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좀 풀어주세요. 된장을 넣으면 잡내도 잡을 수 있고요. 고기에 약간 간을 배게 해서 더욱더 맛있는 보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된장이 너무 적게 들어간 것 같아서 좀 더 넣어보도록 하고요. 자, 너무 많이 넣으시면 된장찌개가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 커피는 뭐 너무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한 스푼,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 상당히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 돼지고기 이렇게 2덩이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는 센 불로 계속 해주세요. 이게 고기가 차갑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물이 이렇게 식어버리죠. 그러니까 식지 않도록 계속 끓일 수 있도록 찬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뚜껑을 닫아줄게요. 자, 그래서 이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물에 고기를 탁 넣어야 이 고기의 표면이 순간적으로 탁 익으면서 이제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리 어디서 보니까 요리 상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고기를 먹고 싶으면 끓는 물에 넣고 국물을 내고 싶으면 뜨겁지 않은 물에 찬물에 넣어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좀 줄여주세요. 중불로 지금 아주 세기 때문에 중불로 줄여주시고 자, 중불로 줄여서 한 10분 정도 삶다가 이제 약불로 해서 40분 정도 더 삶을 계획입니다. 미림을 깜빡하고 안 넣어서요. 자, 미림 자, 약간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뚜껑 닫아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위에 굴을 넣은 굴 무생채 한번 보쌈과 같이 먹을 무속이죠.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들어가는 양념은 고춧가루, 설탕, 그리고 까나리 액젓, 다진 마늘, 그리고 이번에는 그전에는 물엿을 안 넣었었는데 이번엔 좀 특이하게 물엿을 한번 넣어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서 보니까 물엿을 넣어가지고 윤기가 좌르르르르 하게 하면 맛있다고 해가지고요.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고요. 신빙성 있는 글 같아서 잘라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무 이렇게 잘 말려주셨던 거 이제 무 담아 보시고요. 자, 무를 묻히기 전에 한번 굴부터 한번 좀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굴에 딱딱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칼을 이용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빵빵하죠. 딱 보시기에도 빵빵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물이 막 사방팔방으로 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이렇게 놓고 여기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아이고 오 깜짝.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빼주시는 거죠. 자, 이게 좀 물총이죠, 물총. 야 받아라. 자, 동심의 세계로 떠나보는 물총놀이. 빵이야. 자,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구멍을 좀 더 크게 뚫어서 자, 이렇게 구멍을 벌리셔서 여기다가 한번 부어볼게요. 자, 여기다 부어보면 굴들이 자, 나타나고 있죠. 오, 싱싱생생. 그래서 굴을 여기다 이렇게 쫙 부어보면요. 350g의 굴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굴을 이렇게 담았는데요. 굴을 좀 살짝 씻어내면서 이 딱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자, 한번 우선 볼까요? 굴 껍데기가 자, 안 빠지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발견했습니다. 이 굴 껍데기인데,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딱딱합니다. 이게 딱딱한데, 딱딱하다는 증거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빼서 딱딱하다는 증거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런 거 먹다가 씹으면 난리 나죠? 예. 싸움 납니다, 싸움.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작업이. 왜냐면 무생채를 먹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방심한 상태로 먹거든요. 뭐 이렇게 무나 굴에서 딱딱한 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심한 상태로 먹는데 방심하다가 딱딱한 거를 씹었을 때의 그 피해량은 훨씬 큽니다. 뭔가 대비를 해서 뭐 할 때보다 방심한 상태로 있는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번에도 할 때 하나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하나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밝게 씻어주시고 굴을 너무 빡세게 씻어도 굴의 향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해서 물기를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보쌈이 한 중불에서 10분 정도 삶아졌고요. 이제 약불로 좀 줄여서 한 40분 정도 더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0분 정도 삶게 되는 건데요. 그 정도 삶으면 충분히 잘 익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무생채로 돌아와서요. 우선 무생채를 하기 전에 설탕을 가볍게 이렇게 한 수저 좀 안 되게, 왜냐면 이제 물엿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탕을 뿌려주시는데, 설탕을 뿌려주는 이유는 이제 혹시라도 남아있을 무의 어떤 씁쓸한 맛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물엿 반 스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약간 보쌈 김치는 좀 달달하고 해야 맛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고춧가루. 저는 이제 양념을 조금 진듬하게 해서 먹고 싶어요, 이번에는 특히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자, 원래는 제가 5스푼 넣습니다. 그러니까 무생채만 할 때는 4스푼 넣고요. 굴까지 들어가면 5스푼. 지금 얼마 넣었지? 자, 4스푼 넣었죠? 아마? 그래서 이번엔 6스푼. 6스푼을 넣어서 굉장히 좀 되직하게 해서 한번 먹어볼 생각이고요. 다진 마늘을 1스푼 좀 안 되게, 자, 3분의 2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무생채 맛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까나리 액젓. 자, 한 스푼, 그리고 2스푼, 그리고 이번에는 좀 되직하게 3스푼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벼가지고, 자, 이제 무생채로 만들어보는 과정인데요. 자, 참고로 이제 무생채에는 참기름을 안 쓰는 게 맛있다고 합니다. 이제 확실히 물기가 없으니까 좀 색도 훨씬 정열적인 빨간색이 나오고요. 이제 보쌈 김치 같은 경우, 특히 보쌈하고 먹을 때는 좀 물기가 없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보기도 좋고, 네. 이 싸먹을 때 이게 물기가 너무 많으면 좀 안 좋기 때문에 손으로 주물주물하면 왠지 물기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일부러 수저로 하고 있고요. 아까 물기를 열심히 뺀 보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리는 이제 노력을 한 만큼 좀 대가가 따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귀찮아도 손질 한 번 더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정열적인 빨간색의 이제 무생채가 발현이 되고 있고요. 양념이 지금 굉장히 좀 되직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굴을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물기를 제거해준 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넣고요. 하고 같이 섞일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굴이 깨지거나 그러는 경우 없도록 좀 살살, 좀 조심스럽게 갓난아이 다루듯이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여자친구 손잡듯이 살포시 이렇게 아이고 살살 굴려가면서, 진짜 비주얼 죽입니다. 야, 이렇게 해서 비주얼이 폭발하는, 자, 무생채, 보쌈하고 같이 먹을 무생채, 무속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고요. 물기가 없으니까 훨씬 보기도 좋고, 예, 먹음직스러워 보이고요. 양념도 진한 것이 마음에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조금만 해서, 양념도 지긴한 것이 딱 제가 먹고 싶은 그런 맛입니다. 좋고요. 자, 완성된 거는 좀 한쪽에 치워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보쌈과 함께 먹으면 좋은 부재료들이나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재료들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마늘 같은 거, 그리고 고추 같은 거, 이런 거 좀 빠지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래서 마늘과 고추 다듬어서요, 이렇게 쌈장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꼭다리 부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꼭다리가 제거가 됐으면 지저분한 부분도 좀 잘라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마늘은 이렇게 세워서요, 좀 얇게 썰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꺼우면 먹다가 너무 맵다고 또 투정을 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얇게 해서 세팅해 주시고요. 투정 부리지 못하도록 좀 얇게 준비해 주세요. 고추도 이렇게 쌈장에 찍어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잘 썰어서요. 이제 먹는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는, 소통하는 요리죠, 이런 게. 이것도 이렇게 고추 옆에 예쁘게 이렇게 놔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 새우젓. 이 새우젓이 이제 또 보쌈 먹을 때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제 새우젓에 돼지고기를 분해하는 그런
그런 무슨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요소는 무시하더라도 그냥 새우젓 자체가 굉장히 맛있죠. 예,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짭니다. 새우젓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 집 새우젓이 좀 짜서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다 이제 정수기물을 약간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이제 아무래도 찍어 먹을 때 이렇게 팍팍 찍어 먹어도 짜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우젓도 여기 이렇게 올릴까? 이건 안 올리겠습니다. 안 올리고 이렇게 그냥 두고요. 자, 그리고 이 쌈장, 이기석이죠. 쌈장을 이렇게 퍼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좀 덜어서 이제 먹기 좋게. 쌈장 뭐 그렇게 많이 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또 아까 절여 놓았던 이 배춧잎 이렇게 좀 세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좀 먹기 좋아 보이는 애들로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잘 예쁘게 좀 세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이 정도만 해놓고, 필요하다 그러면 더 주면 되니까 이 정도만 넣고요. 그리고 이런 접시를 하나 준비해 주셔서요, 여기다 이제 무생채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선 이 빨간 무생채를 이렇게 담고요. 자, 굴을 조금 위쪽에다 배치시켜서 마치 굴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효과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 이거 푸짐하다, 이 집 굉장히 푸짐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예쁘게, 이거 담는 것도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한 번에 너무 많이 주면 지루합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이렇게 주도록 하겠고요. 이 앞뒤로 깨끗하게 잘 씻은 그릇입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이제 고기만 여기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놓으면은 보쌈 한 상 차림이 되는 거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비주얼이. 그래서 이제 중불에서 10분, 약불에서 40분 정도 이제 끓인 보쌈 개봉박두 하겠습니다. 짜잔, 따라라란따, 따라라라라. 딴따란따, 냄새 좋고, 따다, 딴따라라란딴. 비계와 살코기의 적절한 조화, 된장과 커피와 월계 수잎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향기, 그 향기가 깃든 마법의 보쌈. 오늘 그 보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집게로 이제 고기 한 덩이, 연어 한 덩이 이렇게 집으셔서요, 자, 국물을 좀 털어주시고, 자, 이렇게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담아서 가져올게요. 이제 고기를 좀 썰어봐야 될 텐데, 일단 고기를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주시고, 자, 이게 써는 방법이 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조금 조금 투박하게 써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보통 이렇게 얇게 썰죠. 얇게 써는데, 그 얇게 써시는 것보다 투박하게 써시는 편이 식감도 살리고, 씹었을 때 육즙 같은 것도 훨씬 더, 이 표면 잠깐 보시죠. 이 기름기, 윤기 잘잘 흐르는 보쌈, 윤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투박하게 이렇게 두껍게 써시고, 깍둑 모양이죠.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써는 거를 선호합니다. 썬 거 이 두 점 이렇게 담아서 한번 시식을 일단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쌈 세트 만들어 봤고요. 자,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추 하나 이렇게 잘 들어서요. 자, 이제 돼지고기 보쌈. 자, 죽인다. 자, 이 돼지고기 새우젓에 살짝 좀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렇게 올리시고요. 여기다가 굴 하나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생채 이렇게 올리시고요. 여기에 이제 마늘도 쌈장 하나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돌돌 말아서 한 입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돌돌 말아서
한 입에 쏙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와, 와,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맛 폭발입니다. 맛 폭발. 와, 네, 사이다 좀 따라서. 와, 보쌈이 엄청나게 쫀득거리고, 우선 잡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위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앞다리살 사면 이쪽 부분이 굉장히 퍽퍽하고 질긴 경우가 있어요. 이 아랫부분. 근데 아주 심각하게 질기지도 않고 아주 적절하고요. 이 비계와의 콜라보레이션 또한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자, 이제 고기의 맛만 한번 제대로 한번 봐볼게요. 자, 고기의 맛 한번, 가장 중요하죠. 고기의 맛만 한번 이렇게. 월계수 잎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네요, 입에서. 그래서 크게 재정에 부담이 안 가신다면 2,000원짜리 월계수잎 사셔서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잡냄새는 진짜 하나도 안 나고 돼지고기의 구수한 맛만 납니다. 무생채. 그리고 이제 무생채도 이제 매콤한 것이, 양념을 좀 진하게 해서 그런지 이제 돼지고기의 맛에 이제 무생채가 눌리지 않고 잘 버텨주면서 나는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 이런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생채가.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가 단독 주연이 되는 거를 무생채가 막아서 더블 주연 캐스팅이 됐고요. 거기에 굴까지 이제 명품 조연이죠. 명품 조연으로 해서 잘 어우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바깥에 이 배추 절였던 거, 이거는 이제 감독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 영화의 감독님이라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배우들을 다 포용하고 감싸 안아주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같이 합작을 해서 굉장히 맛있는 하나의 보쌈 정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보쌈 정식 만들어 봤고요.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희망이었습니다.